제가 찾아온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의 매년 트렌드를 반영한 문구인데 이 중 이 익스펙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행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존재하고 있다. 유튜브 내 랜선 여행, 대리만족, 방구석 여행 등과 같은 영상 수와 평균 좋아요 수는 전년 대비 각각 21%, 57%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의 자유로운 여행을 추억하는 동시에 여행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행에 대한 전체 언급량 중 관광사업 동향 키워드 점유율은 전년 대비 6%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언제든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신호로 보인다. 란 내용인데 여행의 심리는 낮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구에서 파생되어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투어의 주 수입 아닌 패키지 여행입니다. 문구에서는 이는 코로나 이전의 자유로운 여행을 추억하는 동시에 여행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해석하자면 자유로운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심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번 가설을 세워볼까요?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는 국가는 대부분 대한민국보다 확산세가 강했던 국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기는 하지만 꺼리는 마음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소와 음식점 모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국민들도 여행객들을 그렇게 좋게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권의 사람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이 가설의 결론은 바로 자유여행은 부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직접 숙소와 음식점을 고르게 된다면 그 장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힘들 것입니다. 자유여행의 묘미가 그 불확실성에 있지만 현 시점에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키지 여행은 다릅니다. 현지 가이드와 많은 정보 수집,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닌다는 집단의 심리적 안정감, 제 이야기는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첫 해외여행은 패키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까 문구의 내용을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 내용이 자유로운 여행을 추억하는에서 추억의 의미가 현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이후에 동시에 여행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부분에서 여행의 심리 추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패키지 여행의 장단점을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하나투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패키지 여행은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둘 다 경험해본 결과 만족도 자체는 자유여행이 훨씬 더 높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만족도로만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안전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패키지가 더 높기 때문에 패키지로 여행을 많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제 예상이 맞게 된다면 하나투어의 매출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패키지 여행의 예약률은 확실히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제주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주도 여행을 하나투어의 매출의 상승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주도를 패키지로 가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항공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주도를 넘어서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8년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로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 인식이 거의 바닥을 쳤었는데 현재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왜 하나투어와 관계가 있냐 하면 맨 처음 말했었던 여행업계는 여러 이슈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2018년도의 상황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은 패키지 여행으로 굉장히 많이 가던 나라였고 자유여행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2018년도의 국제적 이슈로 인해 일본 여행의 수요가 급강하게 되었고 이에 하나투어의 매출에도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고령층도 쉽게 갈 수 있는 나라였기에 타겟층이 넓어 하나투어의 입장에서도 매출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일본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또한 코로나의 발생지로 유명해지게 되어서 여행을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되는 곳이죠. 이 수요가 유럽이나 동남아, 미국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파이의 크기가 작아졌으니 매출에는 타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하나투어에 대한 비관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포맷으로 넘어가서 최대 매출일 때의 주가 그래프가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가를 비교하는 이유는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 이 주가가 가능한지를 예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10년 동안의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2015년도로 그때와 현재의 주가를 비교를 해보자면 2015년도 7월의 주가는 12만 9천원이고 현재는 약 7만 5천원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매출과 주가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2015년도 기준 1분기 매출액은 1100억 정도이고 2021년도 1분기 매출액은 67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예상 매출액은 그때에 비해 약 41% 감소한 수치이므로 1100억 원의 69%인 759억 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매출이 759억 원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투어의 매출이 그 정도까지 상승하는 데 있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완벽히 매출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에 관한 조금 긍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해보자면 매출은 확실하게 상승을 할 것이란 것입니다. 바로 전과 같은 매출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만 해도 현재 매출의 몇 배는 된다는 것인데 현재 그 매출액을 반영하고 있다곤 해도 실제로 매출이 그 정도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한 번은 확실히 주가의 오버슈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이 올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코로나의 종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의 오버슈팅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상이기에 투자할 때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니고 만약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여행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라면 투자 지표를 봐야 하는데 적자인 상황이어서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하나투어를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업종의 성장성과 코로나의 종식 크게 두 가지이고 리스크는 코로나가 길어지는 것과 주가가 꽤 높은 매출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투자 이유와 리스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예상 가능하게 움직이기에 투자를 확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상 가격을 말씀드려보자면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된다면 45.3% 증가한 11만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투어에 대해 소개하고 여러 투자 이유와 리스크 그리고 예상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잘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분석을 원하는 회사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번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으니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일기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